이번 시간에는 우리 2018년 2회 기출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이요. 자, 25점짜리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차트 문제고 2번 문제가 프로시저 문제인데 이 문제들 같이 우리 엑셀을 켜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타 작업 1번 시트로 왔고요. 여기서 이제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뭐 해라? 수정하시오. 수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이 차트를 사용해야 된대요. 신규로 작성하면 이제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차트를 보면은 문제상에서 제공해 준 게 이거고 우리 문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이런 차트요. 지금 이 차트를 이런 형태로 이제 바꾸라는 거죠. 수정하라는 거요. 자, 일단은 차트에 행렬을 전환하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우리 문제에서 제공해준 이 차트, 내가 가지고 있는 차트에는 가로축에 보니까 지금 졸업자다, 건강보험 연계다 그렇게 써져 있고 범례로 각 학과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각 학과들이 전부 다 가로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졸업자다, 건강보험 연계다 해서 요게 이제 범례로 갔어요. 자, 요거 이제 행렬 전환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행렬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행렬 전환이라는 거 클릭만 해주면 돼요. 클릭하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문제 그림처럼 그렇게 이제 바뀌었죠. 이제 각 학과들이 전부 다 이제 가로축으로 갔고 졸업자다 건강보험 연계다 해서 이게 범례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끝난 거죠. 그리고 차트의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거는 지금 세로막대로 돼 있죠. 자, 일단은 우리가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가서 얘를 이제 꺾은 선형으로 바꿀 거니까 꺾은 선형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선택하고 꺾은 선형 중에서도 어떤 걸로 해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해라. 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얘요. 그래서 요 그림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제목이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제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꺾은 선형으로 변경이 됐죠.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전부 다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건강보험 연계라는 이 계열이 있대요. 우리의 건강보험 연계가 지금 요 주황색이죠. 요 주황색 계열은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고 위치를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 건강보험 연계라는 이 차트에는 전부 다 이 위쪽에 점마다 위쪽에 숫자가 다 써져 있죠. 그거 이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주황색 막대 하나 선택해주면 전부 다 이제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우리 차트 도구 들어가면 됩니다. 차트 도구에 우리 디자인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어요. 이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우리 데이터 레이블을 이제 집어넣을 거죠. 레이블을 우리는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다? 위쪽에 집어넣을 거다 해서 위쪽이라는 거 얘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럼 문제 그림과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이제 숫자가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차트 제목을 A의 1번 셀에 연결해서 표시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트는 지금처럼 차트 제목이라면 써 있어요. 그러면 일단 차트 제목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우리 수식 입력줄 여기 가서 해주면 되죠. 수식 입력줄에 가자마자 는이라고 먼저 표시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A의 1번 셀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단과대학 졸업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3번 문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 보니까 최대값, 최소값, 주단위를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차트 좀 보자고요.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요 그림 보게 되면 지금 문제 그림에는 10이다, 20이다, 30이다, 40이다, 50이다, 60이다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최소값이 10으로 되어 있고요. 최대값은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단위는 지금 10단위로 그렇게 커지게 돼 있죠. 근데 우리 거 그림을 봤을 때 우리 거는 0부터 돼 있어요. 최소값이 0이고요. 최대값이 60이고 주단위가 10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이 세로축에서 우리가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축서식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럼 이제 최소값은 문제상에서 10으로 하라 그랬고 최대값은 60이고요. 주단위는 10단위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지정해 주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 모두 다 다시 써주고 그리고 요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닫아주게 되면 지금처럼 문제처럼 이렇게 최소값이 이제 0 그리고 최대값은 60 그리고 10단위로 그렇게 커지게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영역에 테두리요.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로 그렇게 지정하래요. 그리고 도형의 스타일을 미세효과 검정 어둡게 1 이걸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차트 영역에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차트 영역 서식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들어가서 우리는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지정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두리 하고 들어가주면 돼요. 들어가게 되면 맨 밑에 둥근 모서리 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둥근 모서리 체크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차트 영역 서식창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모서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죠. 여기 조금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둥글게 그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도형 스타일 지정해 줘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 차트 선택해 주고요.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차트 도구라고 있죠. 이곳에서 우리 서식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도형 스타일 하고 있습니다.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검정 어둡게 1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 클릭해서 이제 펼쳐놓고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미세효과 검정 어둡게 1이 지금 여기 있어요. 요 자리에 있으니까 얘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해서 얘 선택해서 얘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까지 다 문제 풀었습니다. 5번까지 문제 다 풀고 나서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이랑 동일한지 확인 한 번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트 문제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각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기타 작업 2번 시트요. 기타 작업 2번 시트 갔더니 지금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 풀어라. 그거죠. 자, 동그라미 1번부터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판매 내역 입력이라는 이 단추가 있대요. 이 단추를 클릭하면 판매 내역 입력이라는 이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설정하래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매 내역 입력이라는 이 단추를 아무리 클릭해도 아무것도 수행이 되는 게 없어요. 실행되는 게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개발 도구 들어가고요. 자, 디자인 모드 열어주고요. 판매 내역 입력이라는 거 요 버튼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죠. 자, 판매 내역 입력이라는 걸 클릭했을 때 우리가 뭐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판매 내역 입력이라는 이 폼이 나타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엑셀로 다시 되돌아가면 되겠죠. 자, 엑셀로 되돌아갈 때 요 엑셀 아이콘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디자인 모드 풀어주고 판매 내역 입력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유저 폼에서 이렇게 이제 폼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맞은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폼이 이제 초기화됐을 때 카드가 있대요. 카드하고 지금 여기 있죠. 카드 얘가 선택되게 하래요. 기본값으로. 지금 여기에는 카드다 현금이다 두 가지가 있는데 까만색 점이 없잖아요. 까만색 점으로 기본값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하래요. 그리고 품목이라는 이 목록 상자가 있대요. 목록 상자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에는 H4번부터 시작해서 아예 7번 영역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랬습니다. H4번이다 그러면 H4번이 여기서부터 아예 7번 그럼 여기까지죠. 요 내용이 지금 이 리스트 상자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모드 열어주고요. 디자인 모드 켜주고 그리고 판매 내역 입력이라는 거 더블 클릭하고 들어갈게요. 들어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판매 내역 입력이라는 이 폼 여기서 이제 판매 내역 입력이라는 거 요 폼 이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폼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죠. 이 폼이 초기화가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해서 지금 이런 곳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유저 폼이 클릭했을 때 뭔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여기다가 이제 써라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초기화가 됐을 때 뭔가를 해주세요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클릭이라고 돼 있는 거 이거를 이니셜라이즈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유저폼 이니셜라이즈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요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 카드가 선택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옵션 단추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카드가 선택되게 해라. 그때 카드라는 거 얘 옵션 단추 이름이 여기 써져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우리 OPT 카드라는 이 옵션 단추가 있는데 이거의 밸류 이거의 값은 뭐다? true다. true 하고 이렇게 써주면 이제 기본값으로 얘가 이제 선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리스트 상자에 H4번부터 I7번 영역에 그 데이터가 나타나게 해야죠. 그때 리스트 상자 이름이 LST 품목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우리가 lst 품목이라는 이 목록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행 원본이요. 로우 소스는 하고 우리가 셀 주소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쌍따옴표 열어서 H4번부터 시작해서 I의 7번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 리스트 상자에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끝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엑셀로 다시 되돌아가고요. 그리고 디자인 모드 풀어주고 그리고 판매 내역 입력이라는 거 클릭해 보면 되겠죠. 클릭해 봤더니 카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돼 있다 해서 까만색으로 표시가 됐고요. 목록 상자에도 이제 이 내역이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다 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요. 자, 2번 문제 보면 우리 판매 내역 입력이라는 이 폼이 있대요. 이 폼에서 입력이라는 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표 1번에 입력되어 있는 그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프로시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폼에서 뭔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선택을 하고 현금 영수증 번호도 쓰고 그다음에 품목도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선택을 하고 개수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입력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폼에 있던 그 데이터가 엑셀에 이 데이터 들어있는 거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계속해서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폼에 있는 거를 엑셀로 옮겨라 그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카드다 현금이다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첫 번째 1번 열에 1열에 이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현금 영수증 번호를 쓰게 되면 그게 이제 이 칸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품목에서 이제 뭔가를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할 거예요. 선택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선택되는 게 품목하고 단가가 선택이 되잖아요. 그 내용이 그대로 이 칸에 이제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에 그렇게 들어가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수를 쓰게 되면 그 개수가 여기 다섯 번째 열에 들어가게.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6열에 보면 가격이라고 있는데 가격은 지금 이 폼에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여기다가 뭔가 이제 가격이 들어가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가격은 개수 곱하기 단가 이걸로 이제 계산하래요. 이걸로 계산하고 그때 만약에 카드를 선택했을 때는 5% 할인해서 계산되게끔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력된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로 입력을 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인덱스 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스트 인덱스라는 걸 쓰라는 게 우리가 품목이라는 이 리스트 상자에서 이제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 실제 이 데이터는 우리 셀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셀에 들어있는 거를 이제 실제 이곳으로 이제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실제 우리 4행부터 시작해서 이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우리가 리스트 인덱스를 할 때 더하기 4를 이제 해서 우리가 식을 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디자인 모드 열어주고요. 판매 내역 입력이라는 거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폼 있었죠. 아까 폼. 이 폼에서 우리가 뭐를 클릭했을 때 입력 단추 얘를 클릭했을 때 이제 그렇게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 버튼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CMD 입력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 자리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 입력하는 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먼저 입력한 걸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입력해 주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리스트 상자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실제 셀에 들어있는 내용을 리스트 상자에 표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트에 어디 있는지 그 행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참조 행이라는 거는 리스트 품목이라는 이 리스트 상자가 있어요. 거기에 리스트 인덱스는 플러스 4다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해 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4라고 더하기 4라고 한 거는 실제 엑셀에 이 리스트 상자에 나타나는 그 데이터가 4행부터 있기 때문에 플러스 4를 써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력행 잡아놓은 거 좀 보자고요. 여기 보면 지금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입력행 잡아놨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A의 3번 셀 얘를 찍고 해야 돼요. 근데 이 위에 표 1하고 얘가 써있기 때문에 얘도 하나의 데이터로 취급을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행을 잡아준 겁니다. 만약에 이 표 1이라는 게 만약에 여기 있었다. 그러면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만들어주는 거 맞죠? 근데 지금 얘가 이 표 1이라는 게 A의 2번 셀에 있기 때문에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행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이제 카드냐 현금이냐 그 구분해야죠. 그래서 OPT 카드라는 그 칸에 실제 값이 true냐 그 얘기는 카드를 선택했다라는 얘기죠. 카드가 선택이 됐으면 입력행, 1열에다가 카드 집어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카드가 선택이 안 돼 있다 그 얘기는 현금을 선택했다는 얘기니까 그렇지 않을 때 이제 else로 넘어와서 현금이라는 이 글자를 1열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두 번째 열에 우리가 현금 영수증 번호 그 텍스 상자에 입력돼 있던 값을 그냥 그대로 2열에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열 하고 4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품목하고 단가 우리 리스트 상자에서 선택한 거 있죠? 그 값을 이제 넣어줘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참조행이라는 거를 리스트 인덱스를 더하기 4해라 라고 해줬죠. 그때 이제 8열하고 9열이 돼요. 자, 요거 엑셀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엑셀을 봤을 때 지금 이 데이터 리스트 상자에 집어넣는 게 요만큼을 집어넣는데 그때 4행부터 시작한 거 맞죠? 4행부터 시작한 거고 지금 여기가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 7열, 8열, 9열이죠. 그래서 품목하고 단가가 8열하고 9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참조행, 8열, 그 다음에 참조행, 9열 하고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이제 텍스트 상자, 개수라는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던 그 값을 5열에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열에는 이제 우리 가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라 그랬어요? 개수 곱하기 단가로 이렇게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카드로 만약에 결제를 했을 때는 5%를 할인해서 계산해 주래요. 해서 우리 그 메뉴에 옵션 단추 있었죠? 카드하고 현금하고 찍어주는 거, 그 옵션 단추 있었습니다. 그 옵션 단추 중에 카드라는 그 옵션 단추에 실제 값이 true냐 물어본 거예요. true다 그 얘기는 카드로 결제했다 그 얘기고 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는 개수 곱하기 단가에다가 5%를 더 할인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 개수가 지금 4열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단가가 5열에 들어있어서 4열에 들어있는 값과 5열에 들어있는 값을 서로 곱해라. 곱한 거에다가 5%를 할인해라. 그랬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0.95하고 얘를 더 곱해준 겁니다. 만약에 카드가 아닐 때는 개수 곱하기 단가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2번 문제 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다 풀었으니까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서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겠죠. 자, 엑셀로 되돌아갔고요. 자, 그럼 우리 판매 내역 입력이라는 거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뭐 현금으로 결제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번호는 010-1234에 별별 이렇게 입력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티 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개수는 10개 샀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입력이요.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마지막 행에 제가 입력한 그 내용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닫기라는 단추가 있대요. 얘를 클릭했을 때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에 폼을 종료하는 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그때 이제 tim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메시지 박스를 이렇게 띄워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폼을 종료시켜라. 그겁니다. 해서 이 메시지 박스에 보게 되면 지금 이 가운데 시간이 나왔죠. 그래서 타임 함수 쓰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목은 종료 버튼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확인 버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보자고요. 자, 개발 도구 들어가서 우리 디자인 모드 열어주고요. 판매 내역 입력이라는 거 더블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봤던 요 폼 있죠. 요 폼에서 이제 닫기 버튼 요거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닫기 버튼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CMD 닫기를 클릭했을 때 그러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얘 닫기 단추를 클릭했을 때 우리 메시지 박스 띄울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박스라고 써주고 거기다 이제 시간 나타낼 거죠. 그래서 타임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 버튼 이제 선택해 줘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VB OK only 하고 요거 써주면 돼요. 근데 확인 버튼 하나만 있을 때는 이 VB OK only라는 거를 생략하고 쓸 수 있습니다. 해서 버튼 쓰는 자리를 그냥 컴마 찍고 그냥 생략하고 이렇게 찍고 지나가면 돼요.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제목으로 쓸 거, 제목으로 우리는 종료하고 제목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메시지 박스 다 띄웠고요. 메시지 박스 띄워놓고 이제 폼을 종료시켜야 되겠죠. 종료시킬 때 unload me요. 이렇게 해서 작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서 되나 안 되나 확인 한 번만 하자고요.
자, 엑셀로 되돌아오고요. 디자인 모드 풀어주고 그 다음에 판매 내역 입력이라는 거 클릭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닫기 버튼을 눌러보면 되겠죠. 닫기 단추를 땡 하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목 나왔고 현재 시간 나왔고 그리고 확인 버튼 하나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폼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폼도 전부 다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프로시저 문제까지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 작업 문제 풀어봤는데, 자, 이번 회차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차트 설정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조금 어려웠냐? 우리 프로시저 중에서도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에서 이제 리스트 상자 쓰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리스트 인덱스라는 거 그거 사용하는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조행 구하는 거랑 그런 거 있었으니까 그 내용 잘 기억하고 숙지하고 지나가세요.